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지금 부산은 어제 새벽에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어, 오전에는 제가 출근할 때는 별로 안 왔어요. 우산을 안 썼으니까. 그런데 아마 그, 제가 그 지하에 처박혀 있는 동안에 비가 좀 많이 왔나 보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좀 선선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씩 비가 내리고, 뭐 하여튼, 뭐, 이 비가 지나고 나면, 어, 제법 선선해질 것 같아요. 역시 뭐 그래도 뭐 흘러가는 시간을 되돌리거나 뭐 아니면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튼 정말 더웠던 여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그 뭐 오늘도 뭐야 1시 조금 넘어서 오늘 일본에서 처리수 방류를 시작했죠. 뭐 그런데 뭐 별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 계속 이제 뭡니까 수치가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뭐 조금 지나면 아마 사그라들, 그 반대 목소리나 뭐 이런 것도 사그라들 겁니다. 뭐 그러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빨갱이 새끼들은 어떻게든 선동을 할 겁니다. 선동질을 계속하기 위해서 오늘 그 이재명이 그 새끼가 또 뭐 한 가지 예언을 한답시고 또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웃기죠? 나중에 그걸 한번 보기로 하고, 오늘도 어쨌든 그 법카 관련해서 이제 뉴스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 이 새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찌질한 양아치 새끼가 맞아요. 찌질한 양아치. 동네 양아치도 이렇게 그런 짓은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야, 찌빠 새끼들아.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만약에 뭐, 백현동, 대장동, 정자동, 뭐 이런 걸로만 해쳐먹었으면, 물론 이제 죗값은 치러야 되지만, 야, 그래도 뭐 진짜 씨발, 통은 크네. 크게 한번 해쳐먹었네. 이 정도는 내가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야, 씨발, 법인카드를 가지고 건전지사, 초밥사, 샌드위치사, 소고기사, 샴푸사, 비누사, 팬티사.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 같으면, 제가 늘 말씀드린, 지는 워낙 깨어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 카드를 줘도 저는 못해요. 귀찮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그래. 그냥, 그, 아주 크게 그냥 법인카드를 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 깡을 해가지고, 최대한 깡을 해가지고, 뭐,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쓰든지, 개인 카드 쓰게 해가지고 그 영수증 받아가지고 다시 그 비자금 만들어 놓은 통장에서 다시 이체해주고. 참. 이 얼마나 지저분한 짓거리냐. 아니 그게 씨발 그 대장동 해쳐먹은 거 그래 뭐 조단위로 해쳐먹은 거 씨발 하여튼 크게 한번 해쳐먹었네. 씨발 흔히 말하는 대도다. 이렇게 그것만 했으면 대도다 할 정도까지는 이제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런데 야 씨발 1,000원짜리 그 건전지 마저도 법인카드로. 참. 그리고 그 빨갱이들은 딱 오늘 그래 장혜찬이가 뭐 한마디 했죠. 이거 관련해서 지급 반미는 지급이고 생활은 숙미로 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야, 찌빠 새끼들아, 얘 개딸년 씨발년 저놈들아, 좀 부끄럽지 않냐? 이런 쓰레기들 지지하는 게 맨날 주둥이로는 뭐 죽창가 부르고 뭐 반일 선동 반미 선동 그렇게 오질나게 하면서 아니 뭐 씨발 차도 렉스스 타고 다녀 뭐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일본 과자 어디서 구해가지고 처먹어 맥주는 또 아사히 기린이 지방 뭐 이런 거 쳐드시지 샴푸도 일본 거 사서 아유 진짜 씨부랄 것들아 야 진짜 부끄럽지 않냐 저딴 새끼 이런 최저질의 역사상 최악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이런 찌질한 양아치 새끼 지지하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아유 참 씨발 부끄러웠어 진짜 내가 다 부끄럽다 이 씨발놈들아 이래가지고 해외 나가기나 할 수 있겠냐 이 씨발놈들아 부끄러워서 에휴 쓰레기 새끼들 이재명 법카 유용 모를 리 없다 샴푸 사러 청담동까지 심부름 그 청담동하고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김유겸이 대참사 그 첼리스트인가 그 청담동 술자리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청담동도 존나게 좋아해 하여튼 씨발할 새끼들 그러니까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내가 요가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 이 빨갱이 새끼들아 에이 빨갱이 새끼들 퇴퇴퇴 씨발 빨갱이 새끼들 에이 쓰레기 새끼들 첫 공익신고 후 1년 7개월이 지난 뒤에 추가 신고를 한 계기에 대해 A씨는 처음 공익신고를 할 땐 이 대표에 대해 사회적 차원에서 응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다며 아직까지 이 대표가 건재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며 변한 게 없다고 느껴 추가 신고를 하게 됐다. 그동안 이 대표 지지자들에게 신변 위협을 느껴 호텔과 모텔을 전전하다가 집도 이사했다면서 지금도 경찰이 제공한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차고 호신용 3단봉을 지니고 다닌다고 말했다. 보세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저는 아마 요 어디 어스칸 요 부산역 어디 뒷골목에서 시체로 죽음으로 발견될 수도 있어요. 칼에 찔려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어가 아니고 그랬을 씨발 어쨌든 이건 가정이니까 아이 씨발 아무튼 그래 이 대표가 쓰는 상품 구매 위에 청담동 일대 심부름 본인 돈으로 먼저 결제 후 정산 성남시장 시절부터 예산의 1,000만 원 단위까지 기억할 정도로 숫자에 밝아 본인 먹고 쓰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다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 보세요. 지는 누구지? 지가 누구지? 장모, 둘째 형님, 막내 동생, 여동생, 처남. 참. 고기, 사과, 배. 고기, 사과, 배. 고기, 사과, 배. 사과, 배. 야, 이 차별하는 거 보세요. 여동생은 씨발 고기는 안 줬네. 그래, 야, 이 찌빠 새끼들. 이게 진짜, 이게 얼마나 찌질하냐. 아니, 씨발, 지 돈 쓰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그래, 씨발, 공금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쓰는데, 여동생하고 처남은 왜 고기는 안 주냐? 야, 이런 거 보면, 아니, 그래, 이 샴푸고, 뭐, 건전지고 다 법인카드로 쓴 것도 찌질하지만은, 이 얼마나 찌질하냐, 씨발 것들아. 어? 이런 새끼가 지지하고 싶냐? 응?
이런 새끼를 지지하고 싶냐고 이 씨발 것들아. 진짜 내가 씨발 진짜 욕을 안 하라고 하는데 진짜 개 씨발 새끼들아. 이런 쓰레기가 지지하고 싶냐고. 이게 뭐냐? 아니 형제를 차별을 하냐? 씨발 지돈 되는 것도 아닌데. 어? 이 얼마나 쓰레기냐 이게. 어? 니들도 씨발놈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지돈 쓰는 것도 아닌데 씨발 그래 이걸 차별을 하냐고. 어? 그래 이런 새끼를 지지하고 싶냐 이 씨발 것들아. 내가 다 부끄럽다 이 쓰레기 새끼야. 아유 씨발할 것들. 아유 정말. 그래 보시면 법인카드로 안 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어요. 술, 정종. 재사용 정종은 어떻게 이걸 다시 하냐면 일단 제가 사요 그거를. 그거에 대한 SNS 내용이나 술 사는 내용이나 아니면 그걸 비용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통장 내역도 있는데 일단 사고 그거를 제가 비서실에 영수증을 갖다 주면 샴푸처럼 그 비용을 거기서 저한테 다시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줘요. 거기서 일하는 비서가 입금을 해준다는 거죠. 로션 그 다음에 샴푸 이런 거는 사실 법인카드로 나중에라도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 이 지금 주무관 그래 이제 저기 전화를 걸으니까 뭐 그걸 제가 답변할 수 없다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질문을 한 네다섯 개 했는데 왜 답변을 못 하겠어요? 이 씨발 카드깡 해가지고 이거 저기 여기다가 저기 입금시켜놨을 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업무 추진비로 그래 뭐 밥 먹으러 갔는데 뭐 실제로 5만 원 나왔는데 10만 원 결제하고 뭐 8대2로 나눈다든지 가게로서도 괜찮잖아요. 그 5만 원 실제 매출이 5만 원인데 카드 결제는 10만 원 하고 뭐 자기 그래 이제 실제로 6만 원 가져가고 아니면 뭐 좀 더 불러야지. 에이씨 뭐 그렇게는 못하지. 20%는 줘야지. 아니면 그래 뭐 한 40%? 40%는 좀 심하나? 그래 20% 해가지고 그래 뭐 그러니까 5만 원이니까 20%면 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5만 원 실제로는 5만 원 나왔는데 10만 원 결제하고 6만 원 닦아 쓰 6만 원 업주가 가져가고 4만 원 뭐 통장으로 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았겠지. 깡을 해가지고 그게 아니면 이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씨발 그냥 법인카드를 가져가가지고 그냥 깡 업체에 가가지고 아예 막 와리깡을 했나?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고 그 몸이 흔적이 좀 심하게 남을 거니까 수수료도 뭐 그렇게 하면 한 30% 40%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야 진짜 야 씨발놈들 이게 뭐냐? 어? 씨발 진짜 정말 이런 쓰레기. 정말.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국힘에서 샴푸의 요정 이재명, 입으론 반일 선동, 머리카락은 친일. 그러면 장혜찬이가 샴푸의 요정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는 반일 선동을 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이냐. 주식 투자 마니아여서 돈에 관심 없는 척. 경기도 법카로 진수성찬을 차리면서 소금 하나로 밥 먹는 척. 일제 샴푸 쓰면서 반이라는 척을 한다. 상식적인 국민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 대표의 척척척 정치를 탄핵하고 싶다. 그리고 입으로는 태평양 전쟁을 운운하며 반일 선동에 앞장서고 본인 머리에는 국민 혈세 법카로 일본산 샴푸만 고집하는 윗선 정치 지긋지긋하지 않느냐. 뭐 박수영이는 그래 뭐 찌질함을 뭐 찌질하다. 비정상을 넘어서 질병 수준이고 찌질함의 극치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민주당발 괴담으로 인한 소비 위축에 시름이 깊어진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은 수산물 소비에 적극 나서고 민주당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장예찬이 같은 이런 이런 정도의 멘트를 해야 돼요. 이런 정도의 멘트를. 그러니까 제가 제목에다 붙였잖아요. 니들은 반일 반미가 직업이고 숭일숭미가 저기 생활이라고. 주둥이로는 겉으로는 막 반일 반미를 외치면서 쓰는 거 죄다 그 일본 제품, 미국 제품. 그리고 자식들은 죄다 그 미국에 유학 가고 미국 국적 취득자들. 이런 거 막 두드러나니까. 아, 부끄럽지 않냐고, 씨발할 새끼들아. 아니, 그래, 발언을 하면 뭐 내로남불해도 그딴 소리 하면 씨발 국민들이 그 뭐 감흥이 오냐, 이 병신들아. 이런 위선적인 행태가 너무도 역겹다고, 구역질이 난다고,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야 이 시청자들이 보다가 뭐 구역질이라고 뭐 역겹다고? 뭐가 그렇게 역겨운데? 뭐가 역겨워서 그렇게 구역질하지? 하여튼 씨발 참 보수야 형 보수지 씨발알. 아유 진짜 씨. 하여튼 제가 뭐 이전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밥상을 차려줘도 씨발 떠먹지를 못하는 이런. 아니 아예 그냥 한동훈이가 씨발 숟가락에다가 떠가지고 반찬까지 올려가지고 입에다 들이밀어도 씨발놈들이 받아 먹지도 못하는 이런 버리지 같은 새끼들. 어휴, 그래놓고 뭐 자유민주주의 수호해서 그런 새끼들이 뭐 윤통을 지켜야 된다고 적가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씨발 것들아. 윤통이 너희들 지금 지키고 있는 거야 이 새끼들아. 윤통 지켜야 된다고 광화문 집합해라 적가고 있네 이 씨발 것들. 그냥 주둥이 쳐닫고 있어 이 씨발 것들아. 그냥 지키기는 씨발. 아유 지지율 까먹는 그 원흉들이다 너희들이 씨발 것들아. 아유 쪽팔려서 진짜 씨부랄. 그리고 개딸 수박규탄 집회에 윤영찬 이것이 민주당인가 잠담. 누구들이 만든 민주당 맞아 병신아. 어차피 씨발놈아 노무현이가 노사모 만들어가지고 댓글 공작할 때부터 댓글 조작질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씨발놈 예견됐던 거예요 병신아. 20년 전부터. 뭘 그런데 씨발 이제 와서 뭐. 아니 그리고 씨발 네가 지지했던 그 문재인이도 씨발놈아 댓글 하는 거 그거 양념이라고 했잖아 병신아. 그래 뭘 이제 와서 씨발 그래 뭐 이게 민주당이가 참 참담하다고. 이런 한심한 멍청한 새끼들. 그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 말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진짜 만약에 대통령이 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 전 국가 단위에서 이어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 보니까 그래. 아니 진짜 뭐 이 민주당 뭐 당원이 총 250만 되더라고요. 거기에 권리당원이 120만 정도 되고 그러니까 한 45%가 권리당원인데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세금으로 개딸을 한 100만 명 만들었을 거라고. 그럼 생각해보세요. 권리당원이 그럼 115만 명이라잖아요. 그러면 그 권리당원한테 매달 한 300씩 주고 이런 일 시켰을 거 아니야. 전국에 퍼뜨려가지고. 그럼 100만 명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개딸들이 100만 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세금 받으면서 세금으로 한 월 300 받으면서 아니 월 300 정도 주면 미친 듯이 이 짓 하고 다녔을 거 아니야. 흔히 말하는 홍위병. 이런 새끼들이 마녀사냥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진짜 대통령이 됐으면 권리당원 씨발 115만 명
세금으로 한 300씩 월급 줘가면서 이런 짓 하라고 전국에 풀어가지고 시켰을 거 아니냐고. 아니, 이런 게, 아니, 이런 짓거리를 보면 이런 게 판단이 안 서나? 아니, 그러면 패널로 나갔으면, 최소한 이런 것까지 나오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정말 윤통이 나라를 구했다고. 정말 하늘이 도와가지고 윤통이 대통령이 된 게 정말 대한민국을 살린 거라고.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게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 지금 이렇게 행패 부리는 개딸들이 한 수천 배, 수만 배가 돼가지고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다녔을 거 아니겠냐고. 이거 굳이 이런 거 판단하는데 지능이 있어야 되겠냐고. 이거 왜 그런 얘기를 못하지? 그나마 오늘 씨발 그래 아까 그 정미경이가 그 정일성인가 그 새끼 때문에 그 고집 계속 고집하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유형으로 잠깐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저 정도 하는 거 저렇게 반대가 심한데도 저렇게 하는 거 보면 개인 생각이긴 한데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뭔가 연관이 있지 않나. 이거는 국가보안법으로 한번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제가 이전에 한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네다섯 달 전인가? 제가 이런 얘기를 1년 전부터 계속 했잖아요. 아니 지금 보면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 됐으면 깡패공화국이 됐을 것 같다고. 그래 한 4, 5개월 전에 정미경이가 뭡니까 뉴스에이 라이브 12시에 하는 거 채널 A에서 거기서 딱 한 번 그 얘기를 했었다고. 그때 한번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하라고. 오늘도 그래. 어쨌든 정미경이가 그래도 제대로 된 발언을 한번 하더라고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아니 저렇게 반대가 심한데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이거는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뭔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왜 그런 말을 못하지? 제가 그러잖아요. 십선비들이라고. 근데 뭐 이런 십선비들이 뭐 윤통을 지켜 이 병신 새끼들아. 지금 씨발 방통위원장도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내일이 뭐 이동관이가 임명될 거고. 아니 세상이 바뀌고 씨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아직 그것도 1년 반이나 지났는데도 그 정도 발언도 못하는 이런 머저리 새끼들 데리고 아유 씨부랄 것들. 아유 진짜 씨부랄 것들아. 그래 뭐 자유민주주의 윤통을 지키자고 족가고 있네 이 씨발 것들. 윤통이 너희들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야 이 병신들아. 어디서 씨발 족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주둥이 치닥치고 있어. 나대지 말고 씨부랄 것들이. 이거는 이거 직접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세요. 이재명이 사준 거야. 어디 감히 여기로 와? 아니 뭐 이재명이가 뭐 사비 틀어서 저 사준 건가? 당에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세금으로 산 거잖아. 근데 그걸 이재명이 샀대요. 지금 공사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권리당원이라는 115만 명이 월 한 300 정도 받으면서 세금으로 이런 짓을 전국적으로 하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이 진짜 공포스럽잖아요, 여러분. 근데 패널로 나간 새끼들은 아유 씨발할 새끼들. 그래 씨발 그래 뭐 윤통을 지켜야 한다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주둥이 치닥치고 있으라고. 쓰레기 같은 것들이. 방류저지 총력전 이순신이 지킴바다 핵 배수 방류로 침탈.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덕수의 신문 중에서 이거 사자 명예훼손 안 되나? 아니면 씨발 덕수의 신문 중이 지금 민주당 지지하나?
아니 이거 진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이 지금 역사를 오염시키고 국어를 오염시키고 이 지금 온 세상을 다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 어제 그제 그 한동훈이가 그 말을 했더만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 그 뭡니까 그 뭐 저질 장관이 막 하면서 그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저기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아침에 기자들이 물으니까 어느 말 끝에 한국어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라고 그 말을 했더만 그걸 보세요. 윤통하고 한동훈이가 하는 어떤 말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예측한 거에서 크게 안 벗어나잖아요. 제가 말했던 것들을 거의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라고요? 그 제가 예측한 게 다 맞다니까. 윤통은 저 조국하고 추미애 때문에 얼떨결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고요. 일단 공식적으로 직권 플랜이 시작된 거는 10년 전이죠. 10년 전. 2013년 10월 국정감사 때.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딱 그 말이 내뱉어지는 순간부터 공식적으로 윤통의 집권 플랜이 가동됐던 겁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대선 경선 때부터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쭉 해왔는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제가 말했던 방향으로 다 가고 있잖아요.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윤통이 얼떨결에 만약에 대통령이 운이 좋아서 대통령이 된 거면 그러니까 저기 조국하고 이제 추미애 때문에 얼떨결에 대통령이 된 거면 제가 예측했던 대로 절대 그렇게 움직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윤통 1타 강사가 저라고. 그 빈말이 아니라니까. 이런 식으로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뭐 또 얘기가 좀 샜는데. 그 이거 참 이게 바로 역사를 오염시키는 거라고요. 아 진짜 그러니까 덕수의 신문 중에서 아 이거 보면 진짜 열 안 받나? 이런 쓰레기들이 정말 진짜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할 수 있죠. 이순신 장군 증거면. 그 5천년 역사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위인 중에 한 분인데 자기 조상이 이런 그런 분을 갖다가 이런 쓰레기 새끼들이 이렇게 모욕을 하는데도 아니 문중 차원에서 최소한 씨발 그래 뭐 당화문 같은 거라도 입장문 같은 거라도 안 되나? 더 이상 그저 이순신 장군의 멧대손으로서 너희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거 너무도 치욕스러워서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더 이상 이순신 뭐 할아버지 더 이상 입에 올리지 말라고. 더 이상 인용하지 말라고. 아, 저 같으면 씨발 지금 하겠어. 아, 막말로 그래 뭐 저기 뭐야 문재인 치아원이 솔직히 뭐 그래 뭐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세상이 바뀌었잖아. 아 진짜 저 같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라도 제가 만약에 덕수이 씨 문중에 자손이라면 그리고 지금 시점이라면 제가 직접 기자들 불러다가 한마디 하겠어요. 어디 씨발 우리 멧대손 할아버지 멧대 할아버지 그 저기 이순신 할아버지를 욕보이냐고 이 쓰레기 새끼들아. 주둥이 치닥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 할아버지는 너희들처럼 공금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도 않았고 죽창가 부르면서 일본 제품 그렇게 쓰지 않았고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산화하신 분이다 이 쓰레기 새끼들아. 감히 어디서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더럽히냐고. 참
하여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쓰레기 새끼들. 그리고 광주시 정률성 기념사업 논란 여야 정쟁으로 확대. 보시면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그래 어젠가 그래 뭐 행안부에서 이제 공문을 하나 보냈대요. 자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부했다고 하죠. 거부를 하면 안 됩니다. 추가 요청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감사 만약에 말 안 들으면 감사원에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리고 이게 그래 보세요. 이런 모든 일들이 자기들이 막 뭐야 이거 나 빨갱이라고 막 나서서 씨발 막 그냥 금융아웃을 하고 있잖아요. 금융아웃을. 이게 다 윤통 덕이라고 윤통. 윤통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윤통이라는 백신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쫙 투여가 되니까 이제까지 온 음습하게 빨대 꽂고 촉수를 꽂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던 이 온갖 기생충 뭐 박테리아 뭐 바이러스 온갖 균들이 더 이상 못 견디고 피부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딱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비유를 하자면 5.18은 무슨 5.18 씨발아 다 뒤졌어 이 새끼들아. 그리고 5.18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겁니다. 그 이런 거 보세요. 간첩이 씨발 600명이 왜 내려오냐고 씨발 그 600명을 어떤 방식으로 씨발 내려보낼 건데. 근데 아직도 씨발 중국에서 배 타고 600명이 왔다. 광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유 씨발 진짜. 아유 좌고 우고 씨발 보수고 진보고 죄다 쓰레기들만 뭐 하나 놓고 아유 씨부랄. 그걸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를 지금 씨발 윤통이 홀몸으로 씨발 싸워가지고 지금 구해냈구만은. 아유 씨부랄 것들아. 아유 한심한 새끼들. 그러니까 오늘 그 조선일보가 단독이라고 해가지고 문정부 정률성 국가유공자 서훈까지 추진했었다. 그래 보시면 정률성이 해방전 중국으로 넘어가 항일운동을 한 활동도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세요. 항일운동은 무슨 항일운동이야, 씨발. 그 빨갱이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씨발, 저거들끼리 막, 아유, 씨발. 이 빨갱이들 저 젊었을 때 화염병 던지고 할 때 했던 짓거리 있잖아요. 혼수가면서, 씨발, 그냥 구멍동수 서로 구멍동수 대고. 그런 짓을 하고 다녔겠지, 씨부랄. 이에 2018년 제3회 독립유공자 제1 공적심사위원회 제3분과위원회의에서 활동 내용의 독립운동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부결됐다. 광주 일부 시민단체 등은 정률성이 독립지사인 것처럼 알리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때 본처에서도 그의 독립운동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가 문 전 대통령 방중 직후 정률성 유공자 만들기에 발빠르게 움직인 데는 시진핑 답방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차후 시 주석이 방한했을 때 광주 정률성로나 정률성 기념관 등을 방문시켜 광주와 정률성을 한중 친선의 고장과 인물로 삼으려는 빗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김원봉과 정률성은 6.25 전쟁 때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을 이기길 간절히 바랐던 사람들이라며
좌우를 떠나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했던 자들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포상한다는 건 어떤 의도인지 의문스럽다. 그 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왜 빨리 이재명이 구속 못 시키냐고, 뭐 문재인이 구속 못 시키냐고. 그래, 너희들 말대로 씨발로마 구속시키겠다고 막 증거 좀 있다고 구속시키겠다고 하면 그냥 좋다는 거야, 이 새끼들아. 그 지금 싹 모이고 있잖아요, 한 군데로. 더 이상 자기들도 못 버티고 싹 모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망으로 싹 갖다 놓으니까 자기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아주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저희망으로 갖다 놓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딱 하나만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그 길로 지금 쫙 몰려가고 있잖아. 그 길 따라서 가면 끝은 어디다? 끝은 뭐다? 종말이 종말. 라임 사태 새 국면, 국회의원 특혜성 환매, 횡령 등 추가 적발. 그래, 아까 그래 이름들까지 나오더라고요. 김상희 2억 원 투자했다가 직전에 돌려받았다고. 보세요. 윤통이 대통령이 된 효과가 이제 조금씩이 아니고 이제 막 코박 효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 보면 사건별로 살펴보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2천억 원대 횡령 혐의 등이 새로 적발됐다. 라임 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 인사들에게 환매를 해줬다. 다선 국회의원 A씨, 이 A씨가 이제 김상희라는 거죠. B상장사 50억, C중앙회 200억 등이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라임펀드 투자처였던 5개 회사에서는 2천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이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투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쓰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고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계약 내용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도 했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도 횡령과 부정거래 행위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 D씨는 전체 기금의 37%에 달하는 1,06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부터 1천만 원을 수수했다. D씨 자녀도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거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다 파면 다 10개 나올 거라고. 다 10개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일부만 딱 그 수박 그다키로만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옵티머스는 그 이낙연이하고도 연결돼 있잖아요. 역시 부실 운영과 불안전 판매 등으로 논란을 낳았던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들 사건은 막대한 피해 규모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정권과 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번지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복형 금감원장은 작년 취임 일성으로 라임 옵티머스 제조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전 정권 인사들의 개입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뒤따랐다. 한편 금감원은 운용사의 위법 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 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도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겁니다. 공중분해.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고구마 줄기 쭉 잡아당기면 막 줄줄이 달려 나오잖아요. 그 줄줄이 달려 나오는데 쭉 그 끝까지 당기면 다 한 곳으로 모일 거라고. 그 제가 얘기잖아. 한동훈이가 파놓은 그 길을 따라서 쭉 다 몰려들 거라고. 그럼 한 곳으로 딱 모일 거예요. 거기서 바로 다 날아갈 거예요.
의경 2년 만에 부활하나? 그런데 그래 아까 그래 뭐 채널A 뉴스 보니까 하루 만에 백지화 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제 생각에는 그 가보니까 이제 아마 그래 한 총리한테 윤통이 이제 그 대책 마련하러 가니까 아마 의경을 부활하자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윤통한테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아마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 총리가 불려가가지고 한 쿠샤리 먹었겠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좀 좀 인력을 좀 배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의경 출신으로서 어, 그러니까 역인들 다 자르고 역인들 그냥 다 자르고 의경을 뭐 그 수만큼 채용을 해가지고 순찰 활동에 투입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잠깐 이제 그 제 경험담을 좀 얘기하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91년 4월 달에 논산으로 입대해가지고 93년 11월 말에 제대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두 달간 한 달은 논산, 한 달은 중앙경찰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경찰학교에 제가 그러니까 1991년 5월 달이었죠. 경찰학교에서 훈련 받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억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 아마 그 강경대가 아마 사망을 했을 겁니다. 시위하다가 데모하다가 아마 경찰이 아마 진압하는 중에 그게 아마 강경대가 맞을 거예요. 그 중앙경찰학교 충주에 있는 그 중앙경찰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중이니까 뭐 따로 외부에서 뭐 어떻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 루트는 전혀 없죠. 근데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아니 뭐 저기 시위대들이 막 그 죽창 들고 막 시위를 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아요. 그 지금처럼 뭐 휴대폰으로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91년이니까. 그 당시에 씨발 방송이라고 뭐 KBS, MBC, SBS 세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SBS가 아마 딱 그 91년 그때 아마 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KBS하고 MBC밖에 없던 그 시절에 신문도 뭐 조중동 말고는 거의 없었잖아. 아, 한글에는 있었구나, 그때. 88년이니까 만들어졌으니까. 아무튼, 일단 뭐, 분위기가 엄청 심상치 않다는 생각으로,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가지고, 다들 걱정했지. 씨부랄, 그러니까 한 달간 교육 끝나고 6월 중순이면은 각 지역으로 기동대로 배치가 될 건데, 와, 이렇게까지 시위를 한다고, 와, 뒤졌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뭐, 그건 다 이제 과장된 소문들이었고, 아무튼 그래, 이제 제가 한 달간 중앙경찰학교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로 배치를 받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의경들은 자기 지역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산이었으니까 이제 가장 좋은 건 마산에 이제 가는 게 좋지. 그래야 뭐 마산 경찰서나 뭐 어디 파출소에 배치되면 그 뭐 저 집도 가깝고 하니까 실제로 의경들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서울로 배치를 받았지 전혀 연고도 없는. 그 저는 그때 서울을 처음 가봤어요. 91년도에. 그러니까 만 20세 되던 해에. 그래, 뭐 그냥 더블백 메고 열차 타고 올라갔죠? 서울역에서 내리지. 지금 서울역 말고 옛날 서울역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서울이라는 데를 갔으니까, 야, 뭐,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마산에서 제가 외제차, 벤츠 같은 건 외제차 있잖아요.
마산에서는 거의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요즘이야 솔직히 뭐 개나 소나 벤츠 굴리고 다니고 하니까 뭐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뭐 서울에 왔더니 뭐 외제차도 많이 돌아다니고 막 어이씨 차도 많이 다니고 그래. 눈이 둥그레져 있는데 바로 더블백 메고 올라온 그날 어디로 갔냐 하면 동대문 경찰서에 일단 바로 갔어요. 동대문 경찰서에. 거기서 잠깐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더니 거기서도 이제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 저하고 그때 저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인가가 종로서로 가래요. 종로서를. 그래서 차 타고 종로서를 갔지? 그래가지고 이제 종로서에 이제 배속이 됐죠. 근데 그나마 저는 또 뭐 다행이었지. 기동대 길은 했는데 직접적으로 저기 데모 진압하는 기동대가 아니었으니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 외곽 경비가 제 임무였으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33단이니 그 55 경비단이니 아마 그건 있을 거예요. 101 경비단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제가 속했던 중대가 뭐냐면은 120 경비단이었습니다. 120 경비단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1중대, 2중대는 사법경찰. 사법경찰이 24시간 청와대 주변을 순찰을 순찰을 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이제 임무고 3중대가 이제 어경중대였습니다. 제가 소속된 어경중대.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근무를 서는 거죠. 새벽에는 초소 근무 나가고. 지금 그 북촌 한옥마을에 북촌 한옥마을에 또 초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간쯤 그 오르막길 쭉그 삼천공원 가는 그 오르막길로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중간쯤에 그럼 초소 근무도 나가고 뭐 그런 임무를 맡았었죠. 뭐 또 서론이 좀 길어지네. 그래 아무튼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사람은 이제 24시간 통행이 가능했는데 업소들 식당이라든가 이런 업소들은 12시까지밖에 영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시만 되면 문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문을 내리고 야매로 장사를 하든지, 야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불법으로 장사를 하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뭐 12시면 솔직히 일반 식당이야 뭐 별 큰 그게 없잖아요. 손님들 뭐 많이 받았을 거니까. 그런데 노래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노래방이 딱 제가 그 입대하던 91년 4월 달까지만 해도 노래방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제가 첫 휴가를 언제 나왔냐면은 그 11월 달에 나왔거든요. 91년 11월 달에. 그 11월 달에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재수하고 있던 고등학교 동기놈하고 이제 만났죠. 그냥 동기놈하고 그냥 소주 한잔 하고 그 동기놈이 뭐라는 게 아니라 마산 창동 이제 어차피 그 당시에 창동 하면은 그 경남 지역에서는 최고의 번화가였습니다. 경남 지역뿐만 아니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거의 마산이 거의 뭐 한 7대 도시에 속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창동이라고 하면 최고의 이제 그 뭐 부산으로 치면 이제 요즘 같으면 서면 뭐 이런 수준이었죠. 그 친구놈이 소주 한잔 하고 한국당 500원 하는 가라오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는 뭔 소리야 했더니 그냥 따라갔죠. 갔더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 코인 노래방에 그 코인 넣는 것처럼 동전을 넣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3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00원 넣으면 한 곡 하고 또 300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이제 제가 휴가 끝나고 이제 올라갔더니 그래 이제 그 노래방들이 이제 우죽순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범죄와의 전쟁 어디도 말하는 범죄와의 전쟁 영화에서 나오는 그 시기 그러니까 노태우 말기 때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고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범죄소탕 180일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범죄소탕 한다고 이제 순찰을 돌리거든. 새벽마다 새벽에 이제 저희들 같으면 이제 의경들이 이제 2인 1조 내지는 3인 1조가 돼가지고 2시간씩 교대로 이제 특정 지역을 이제 순찰을 도는 거죠. 골목골목. 그래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종로 상가 지하였을 겁니다. 지하. 바로 그 큰 대로변에 지하에 그 큰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9일관이 맞을 거예요. 9일관이라고 아마 당연히 지금은 없겠죠. 그 이게 이제 12시까지만 영업을 하니까 그 9일간 저기 뒤쪽으로 그 골목길들 많이 있었는데 그쪽이 어마어마한 우범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해지고 나면 사람들 함부로 그 일반 사람들은 함부로 못 돌아다닙니다. 그쪽에. 그랬는데 범죄소탕 180이 작전을 하면서 이제 그 우리들이 이제 어경들이 2인 1조 3인 1조로 이제 그때는 제복을 입어야 되죠. 순찰 돌려면 제복을 입고 순찰을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나게 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보면 그 50대까지는 전두환 때까지는 이제 그 술 처먹고 씨발 뭐 고성방가하고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랬다가는 어디 뒤질 수도 있으니까 뭐 좀 과하게 얘기했어. 그런데 이제 노태우 정부가 되면서 무슨 뭐 민주화가 딱 되고 나니까 파출소 진짜 개판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종로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부대는 지금은 아마 종로 경찰서로 옮긴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 안국역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동 골목하고 하여튼 그쪽에 안국역 있는 3호선 안국역 있는 쪽에. 그러니까 이제 순찰을 나가면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낙원상가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낙원상가를 지나서 파고다 공원을 지나서 지금은 탁골공원이죠. 탁골공원을 지나서 이제 쭉 순찰을 이제 골목골목 돌아다니는데 거기 이제 술 먹고 싸우거나 뭐 노상방뇨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데려다가 파출소로 인계를 해야 되니까 파출소로 인계를 하고 그래 보면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노상방뇨 정도는 좀 점잖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술 처먹고 씨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막 싸우는 놈들. 그것도 그냥 주먹으로 싸우면 되는데 강목으로 싸우고 이런 놈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 뭐 그런 애들 잡아다가 아니면 좀 이제 우리가 버겁다 싶으면 이제 파출소에 연락해가지고 순경들이나 뭐 오라 해가지고 이제 같이 잡아가고 그래 잡아가면 파출소 완전 개판이야 개판. 술 처먹고 고래고래고 소리 지르는 새끼부터 해가지고 우통 먹고 씨발 막 행패 부리는 새끼도 있고. 아무튼 윤통도 얘기하잖아요. 경찰은 수사를 하면 안 돼. 예방의 목적이에요. 예방이 치안활동, 방범순찰활동 이게 경찰의 주 업무가 돼야 돼요. 근데 검경수사권 조정한다면서 검찰한테서 수사권 뺏어가지고 경찰한테 넘기니까 실력도 안 되는 새끼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그 방범순찰 활동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꼬라지 난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이왕 그래 뭐 얘기했으니까 시간이 좀 가더라도 그래 이제 좀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부터 말씀드린 이제 노래방이 이제 그때 생기기 시작했는데, 노래방이라는 게 특성상 12시까지만 영업하라고 하면 솔직히 장사 안 되잖아요. 사람이 씨면 뭐 붉은 대낮부터 저기 그 노래방 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다들 어쨌든 씨면 뭐 그냥 술 한잔 하고 1차, 2차까지 하고 술이 한잔 된 상태에서 그냥 해가지고 가는 게 노래방이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셔터문을 내리고 장사를 해요. 대부분은 또 지하에 있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지금이야 휴대폰이 있으니까 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무전기 들고 있지, 무전기. 그 조그만한 거. 그러면 삐끼라고 한 놈이 나와서 이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계속 순찰 다니다 보니까 이제 딱 알잖아요. 삐끼인지 아닌지. 그래 이제 하루는 제 바로 윗기수가 저하고 한 6개월 차이 났습니다. 6개월 차이. 그 당시에 뭐 의경이 거의 뭐 매주 단위로 저기 모집이 됐거든요. 그 한기수 차이가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그 부대에 가가지고 바로 윗기수하고 6개월 차이 났죠. 6개월 차이.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쫄병들도 존나게 고생했고 말년대도 존나게 고생했어요. 아니 뭐 말년에 씨발 뭐 혼자 왕노릇을 그럼 한 6개월 했으니까 좋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는 6개월이었는데 실제 제대할 때 차이는 한 5개월 며칠이었을 겁니다. 저도 원래 32개월로 들어갔는데 32개월을 꽉 안 채우고 한 3주 정도 일찍 제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 뭐 바로 위에 기수 둘이 하고 그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제법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비 오는 날에 순찰을 돌리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거기다가 아니 그 탁골공원 그 종로 거기 보면 밤 되고 하면 어색하고 그 분위기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뭐 내가 먼저 얘기를 꺼낼 수는 없으니까 고참들이가 뭐 그래 동기니까 고참들이가 어 골목에 이제 쭉 보고 이제 그 삐끼한테 가더니 얘기를 해요. 그냥 한 1시간만 노래 부르고 갈 수 없겠냐고.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이 삐끼 새끼 화들짝 놀라죠. 아니 뭐 무슨 말을 하냐고. 에이 그 아니까 그냥 그 1시간만 노래 부르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 지하였거든요. 그 샷하면 올라가고 이제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판초이 입고 있잖아요. 판초이 벗고 막 근데 이제 이게 비를 다 맞아놓으니까 노래를 부르긴 불렀는데 아씨 이게 찌릿찌릿하잖아요. 이 물기가 다 묻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뭡니까 그 손수건이나 이런 걸로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래 막 어쨌든 막 1시간 동안 막 셋이서 막 연락에가 노래 부르고 막 쿵짝쿵짝하고 이제 다시 옷 입고 부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계단을 올라갔죠. 근데 올라갔다고 바로 셔터문이 안 올라오잖아요. 밖에서 신호가 와야 되잖아. 그래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부랄 밑에서 또 일반 손님이 올라오네. 근데 봤더니 한 20대 한 중후반쯤 남녀 커플이야. 그러니까 좀 쪽팔리잖아요. 제복 입고 그 시간 노래방에서. 그래 뭐 그냥 멀뚱멀뚱 이러고 있는데 자기들도 올라와야 되니까 계단을 올라오면 그 이제 남자는 뭐 좀 아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거의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내보다 최소한 그 당시에도 뭐 한 서너 사람 많아 보였으니까 지금 한 그 뭐 50 중반쯤 됐겠죠. 뭐 한 50 한 대여섯 이렇게 됐겠죠.
뭐라는 게 아니라, 아저씨들, 경찰 아니에요? 경찰이 지금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요? 아, 정말 씨부랄. 근데 그다 대놓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기 애인이겠죠, 당연히. 남자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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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와, 그 개망신을 당하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 시간은 또 1초가 거의 1시간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이제 셔터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길래 쏜살같이 그냥 자리를 벗어났지. 그래 부대로 복귀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또 이제 순찰차도 좀 탔거든요. 백차. 그 이제 당연히 이제 순경이나 이제 경장쯤 되죠. 경장이 맞죠? 이팔세계. 그래 이제 그 보통 이제 순찰차 타고 순찰 도는 코스가 뭐 그 당시에 거기는 보면 뭐 이 정독 도서관으로 해서 저기 뭐 삼층공원으로 해서 감사원으로 해서 쭉 감사원 이쪽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 그 성대 부문 쪽 거기가 성대 부문 쪽일 겁니다. 성대 부문일 겁니다. 쭉 올라가면 뭐 그런 코스로 이제 쭉 순찰을 도는데 여름에 순찰 안 돌아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정독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국에서 그러니까 저기 종로 경찰서에 있었던 그 안국역에서 삼층 파출소 쪽으로 가려면 큰 길 따라서 갈 수도 있지만 이제 새길이 있어요. 새길 따라서 이제 쭉 쉽게 말해서 이제 좀 빠른 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삼층 파출소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길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럼 그 중간쯤에 보면 정덕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덕도서관 그 앞에 정자나무라고 해야죠. 큰 정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여름 되면 그 밑에가 시원하게 좋아. 그러니까 막 순찰차 박아놓고 거기다가 그늘 밑에서 세워라 내워라 그냥 자기도 하고 막 그렇게 노는 거예요. 당연히 뭡니까 순찰 뭐라고 합니까 순찰 대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순찰함이 다 있잖아요. 그 요소에. 거기에 이제 몇시 몇 분에 이제 순찰 돌았음 해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다 미리 다 적어놔, 씨발. 미리 다 적어놨고.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가지고 한 바퀴 쑥 돌면서 어차피 뭐 이골이 나 있으니까요. 시간하고 막 그냥 체크 다 해놔놓고 정독 도서관에다가 차 박아놓고 그래서 그냥 자든지 막 한다니까. 그 밤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제 그냥 딱 한 번 예를 들면 이제 5월달을 예를 들면요. 5월달이 그 아카시아가 많이 피잖아요. 아카시아 향이 좋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감사원을 끼고 저기 쭉 오르막길 쭉 올라가는 그 길 따라서 올라가면 그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향도 좋고 하니까 그 데이트 코스야, 그게. 근데 그냥 데이트 코스냐? 그냥 데이트 코스가 아니고 차를 끌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딱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 이제 주차를 해놓고 그걸 보면 사람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밤에 가니까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재미 좀 보자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백차 위에 저기 스치라이트가 달려있거든요. 큰 스치라이트가. 그럼 이게 저기 운전석에서 이게 조정이 돼요. 상하 좌우. 그럼 이걸 앞에 딱 보니까 이제 차가 있잖아요. 근데 뭐 하여튼 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조절을 딱 해가지고 스치라이트를 라이트를 탁 켜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아마 사이렌도 같이 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왱 하면서. 딱 보면 오예 뭐 보면 뭐 그냥 생뽀론으로 한번 볼 수 있었죠. 뭐 하여튼 여담이었고 하여튼 그만큼
그렇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경찰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쓸데없는 데다가 인력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얘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경찰은 수사하면 안 돼요. 경찰은 방범 순찰을 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나? 어제 말씀드렸나? 제 소대장이 경찰학교 출신이 한 명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 양반 그 현장 일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니까. 허구한 날 씨발 책상 한 머리 앉아가지고 공부만 했다니까. 그렇게 지금 실력도 없는 것들이 대가리에 똥만 차가지고 빨갱이들하고 야합해가지고 지난 정권에서 특히 그래가 만들어낸 괴물들이 뭐 유삼영이니 황운하니 뭐 이런 쓰레기들 아니에요. 우리도 씨발 뭐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그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로 지금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대로예요. 그게 바로 어, 이 지금 우리가 이 겪고 있는 이 불안,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윤통은 뭐 문제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뭐 땜방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안 한다고. 왜냐? 다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되거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 국민이 상당 기간 동안 학습을 하고 나서 아, 경찰은 수사 같은 걸 하면 안 되겠구나.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니까 그쪽으로 인력이 몰리면서 치안활동, 방범순찰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치안이 약화됐구나. 야, 빨갱이 새끼들아. 이, 이것도 결국에는 너희들이 물고 빠는 문재인이하고 저기 민주당 책임으로 다 돌아갈 거야, 병신들아. 아무 생각 없지? 내 얘기 들으니까 그럴싸하지, 병신아? 인정은 하기 싫은데 그럴싸하잖아. 근데 그럴싸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거야, 병신아. 제가 1년 훨씬 더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윤통은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워지도록 그냥 냅둘 거라고. 그래, 극도로 혼란스러워졌을 때 한 방에 정리할 거라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 병신들아. 하루가 멀다 하고 씨발 흉기 들고 씨발 막 사람 쳐죽이니 많이 하고. 오늘도 아까 보니까 전주에서 뭐 저기 40대가 뭐 또 산책하던 여자 머리채 끌고 또 끌고 가다가 붙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이 계속 이 증폭되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윤통 별로 신경 안 쓰나. 그러니까 갑자기 뭐 급작스럽게 뭐 의경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뭔 소리야, 이씨. 그 의경도 취소되고. 그 의도는 뭐냐.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처방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그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 그 치안이 왜 약화가 됐는지를 국민들이 알게 해야 된다고. 어느 정도 희생은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철저하게 국민들이 왜 지금 치안이 이렇게 불안해졌는지를 학습할 수 있을 때까지 방치해 둘 거예요. 그냥 패널로 나오면
이런 얘기도 해야 된다고. 왜 지금 지한이 이 모양인지 안 하고 수사권을 경찰한테 주면서 수사 인력으로 대거 유입이 되면서 지금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이건 인력을 더 뽑는다고 될 게 아니다. 이걸 보여줘야지. 보여줘야지. 그래가지고 경찰 보고 자가 비판하고 반성문 쓰라고 하고 그 윤희근이한테 네가 다 책임지고 이 새끼야 다 해결하고 가.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에 그 이태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마 그래 저거 돼가지고 다 안고 윤희근이가 복잡한 문제들을 갖다가 다 어느 수습을 한 다음에 자기가 다 안고 그렇게 아마 물러나게 될 거예요. 아무튼 얘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한동훈 야 검찰 꽃놀이패 비판에 이재명 수사가 화투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의응답 한 서너 번으로 6명인가를 갖다가 조진 거죠. 어제 아침인가? 그런데 다른 건 다 놔두고 어차피 뭐 다 들었을 테니까 뭐 크게 그건 없고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 저기 저 누구야 정성호가 얘기한 게 있죠. 그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 장관을 저지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제가 제 정치 20년 역사에 이런 저질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정치 인생 20년에 가장 저질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하셨던데 정치 인생 20년의 결과물이 고작 토착 비리 범죄 혐의를 옹호하고 수사 방해하는 것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혐의에다가 왜 이 초록색 네모를 쳤냐면 이 한동훈이는 혐의라는 말 안 했습니다. 한동훈이가 정확한 말은 정확히 뭐냐? 20년의 결과물이 고작 토착 비리 범죄를 옹호하고 수사 방해하는 것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이때까지 일반적인 정치인들은 단어 하나하나 이 의미를 부여하거나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그냥 임기응변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개소리에서 씹으린 거였기 때문에. 하지만 윤통하고 한동훈은 아니 윤사단은 말을 절대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제가 항상 계속 얘기했잖아요. 다른 선택, 특히 한동훈이가 다른 선택을 하는데 실수를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김영진이가 한 말을 여기에서는 지금 김영진이 얘기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그 김영진이가 한 말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말에 대해서 반박한 거하고 비교해보면 딱 답이 나와요. 뭐였냐면은 그냥 보세요. 이 밑에 게 김영진이가 뭐 편의점에서 무슨 물건 산다 어쩐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렇게 얘기하죠. 김영진 모르는 척하면서 그 민주당 의원 그냥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개 쓰레기다라는 얘기예요. 쓰레기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정치인이랑 깡패랑 엮인 중대 범죄의 혐의를 수사하면 깡패도 잘 조사해야죠. 여기서는 분명히 혐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죠. 여기서 분명히 혐의가 없어요. 혐의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걸 잘 봐야 된다니까. 우리 윤통하고 한동훈이가 발언을 하는 거는 이런 걸 정확하게 찝어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아까처럼 희연암 뉴스는 관로도 안 하고 혐의라고 했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관로 해가지고 혐의자를 넣어요. 언론이 그게 기대기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동훈이가 요 대장동, 백현동 요 비리에 대해서는 토착 비리 범죄를 옹호하고 했는데 김영진이가 말했던 요거 대북 송금 사건
이거는 혐의라고 했다는 거죠. 대충 감이 올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 있었던 토착 비리는 완벽하게 지금 다 엮어 넣을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가 맞다. 혐의가 아니고 이거는 범죄다.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그런데 요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아직은 물론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로 봤을 때 한동훈이나 이 윤사단 입장에서는 확실한데 검찰 입장에서는 범죄가 혐의가 아니고 이건 범죄다고 확신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완해야 될 사항이 조금 더 남아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혐의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예를 들어서 뭐 허접한 애들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으면 저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기자들이 묻는데 하나는 범죄라고 했고 하나는 범죄 혐의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동훈이가 이런 걸 실수할 게 아니라니까. 토착 비리는 범죄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힘이 뭐가 작용을 하면 빠져나갈 여지가 아직은 로또 한 연속으로 한 서너 번 맞을 확률만큼은 남아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그 어떤 경우라도 이재명이가 못 빠져나간다는 그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 유남뉴스 이 새끼들 보면 아니 분명히 한동훈이는 범죄 혐의를 옹호하라고 안 했는데 범죄를 옹호하고라고 했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혐의라고 넣어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MBC 그 개새끼들이 뭐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걸 잘 아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윤통이 그렇게 MBC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 알고 그냥 그렇게 윤통이 그러니까 저기 미끼를 던진 거라니까요. 야, 이 찌빠 새끼들 아직도 내 말이 도저히 안 믿기지지. 믿고 싶지가 않지. 아유, 새끼들아. 믿지 마라, 새끼들아. 뭐 너희들이 믿는다고 씨발 뭐 달라질 건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동훈이는 분명히 정성호에 대해서는 범죄를 옹호한다고 했고 김영진이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 근데 이제 그냥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이 새끼들은 지금 집단으로 지금 메스키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메스키스트들이야 이 새끼들. 비학적 변태 성격자들. 그러니까 한동훈이한테 뚝 까맞을 걸 알면서도 계속 거기를 내밀어. 그러니까 김영진이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도 씨발 그래 한동훈이한테 한번 한동훈이한테 한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라디오 내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뭐 막 그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예? 김영진이요? 김영진이? 아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김영진이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 씨발 내가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 알았어 씨발 다음에 뭐 국정감사나 그 무슨 대정부 질문이나 있으면 내가 또 한번 나서봐야지. 나 좀 때려줘. 나 좀 때려줘. 나 좀 때려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 이 진짜 빈대 새끼들이라니까. 다음에는 내가 두들겨 맞아야지. 내가 주가 되어서 두들겨 맞아야지. 분명히 아마 김영진이 이 새끼 다음에 뭐 대정부 질문에 어디선가 한동훈이한테 뭐 질의를 하거나 할 기회가 있으면 아마 졸라 나댈 거예요 아마. 그 전화 또 뚝 감았고 그 좋다고 씨발 또 그래 좋았어 두드려줘. 에휴 변태 새끼들 하나같이 씨발. 아유. 그 이균용 새 대법관 지명장 대법원장 지명장 윤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거나 직접 연락한 적 없다. 그냥 뭐 보니까 하만 출신이더라고요. 바로 마산 바로 그 옆에 있잖아요. 마산하고 진주 사이에. 근데 가만 보니까 인터뷰할 때 보니까 야 씨 아니 서울에서만 생활했을 거 아니야. 뭐 대학 서울대학교 간 이후로 지금까지 40년 동안 서울에서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씨 사투리가 야 정말 그 저도 저기 서울에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군복무한다고 2년 6개월 정도 있었고 그러고부터 10년 정도 후에 그 직장 생활한다고 한 4년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횟수로 따지면 7년 정도를 저도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 서울 사는 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 서울에 살다 보면 일반적으로는 서울에서 어, 들을 수 있는 지역 말이 경상도 말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특히 서울에서 생활하면 전라도 지역 말은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친해지거나 하면 들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웬만해서는 이 전라도 말은 듣기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근데 특히 경상도 말은 듣기 쉬워요. 저도 그 4년 있으면서 뭐 말투 바꾸거나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 기집애들이 매일 그 여직원들이 매일 뭐 자기들 놀린다고 제 말투 흉내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딸은 핀잔 준다고 왜 그 말투 좀 고치라고 왜 서울말 쓰라고 아직 표준말 쓰라고 자기들은 표준말 쓰라고 제 입장에서는 그 표준말로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그럼 그냥 서울 말이지. 그리고 저는 사투리란 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의미는 그렇지 않더라도 지역을 좀 비하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서울은 서울말 내지는 표준말이라고 하면서 다른 지역은 다 뭐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그래서 저는 사투리는 말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지역 말 그리고 표준말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아무튼 그래 제가 있으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죠. 왜 경상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살면서도 딱히 뭐 서울 말씨를 배워서 흉내를 내야 되겠다거나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근데 특히 전라도는 키를 쓰고 바꿔요. 그리고 바뀌면 솔직히 웬만해서는 아니고 구분 못해. 말투로는 구분 못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저도 알다시피 그 빨갱이 시절이었잖아요. 그만큼 저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전라도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좀 그 차비를 많이 받아서 이제 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좋은 쪽으로 생각했지. 그러면서 측은지심을 좀 가졌죠. 결국에 지금 와서 보면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한 그였다는 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서.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제가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저기 뭐 나무위키나 이런 데 보면 좀 유명인사들 보면 고향이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라도가 고향인 사람은 솔직히 거의 고향이 어디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니면 세탁을 하든지 서울이라고.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하고 전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어제든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강력범죄라든가 이런 거 일어날 때 통계를 내는데 어떤 지역에서 또 그 예를 들면 이 부모의 그 만약에 본인은 아니더라도 부모의 고향이 어딘지 조금 더 발전한다면 한
한 세대 더 올라가서 할아버지 고향,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이 어딘지 정도를 한번 통계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산, 경남, 울산에는 전라도 사람이 3명 중에 1명꼴로 전라도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서울은 15지 보면 더 할 거 아냐. 그래서 그게 그 유전적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진짜 좀 학문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단순히 넘길 게 아니라니까. 아, 지역 차별이고 지랄이고, 그러든가 말든가, 학문적으로 뭔가 진짜, 뭐, 범죄, 발생 비율, 뭐, 빈도수, 범죄자의 어떤 지역 특성, 지역별 특히나 뭐, 예를 들면, 강력 범죄자들의 지역별 분포 뭐, 이런 거. 그 지역이라는 게 단순히 살고 있는 지역 말고요. 이게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좀 유의미하게 뭔가 좀 편차가 생긴다. 그럼 이거 진짜 좀 뭔가를 해야 된다니까. 근데 뭐 하려고도 덤비는 사람이 없겠죠? 아무튼 그 이제 오늘인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제 재판 지연 관련해서 재판 지연 문제는 히드라와 같다. 히드라가 지옥 문을 지키는 괴물이죠. 그리고 독일, 일본처럼 신속한 재판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재판 지연 사례. 조국 2019년 12월 말에 기소됐는데 1심 선고가 3년 2개월. 작년이었죠. 그리고 윤미향 1심 선고 올해 올해 작년이었나? 올해 초였나? 5개월이니까 올해 1월인가 그러네요. 그런데 보세요. 김태우는 정방 스쿼까지 해가지고 스쿼트를 해가지고 거의 한 5, 6개월 만에 끝났잖아. 요거 말고도 있잖아요. 최강욱이 건도 있고 또 송치로, 황운하 뭐 그리고 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빨갱이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벌써 징역 5년 구형하니까 5개월을 울었다잖아요. 울면서 제가 국회의원도 힘들고 그리고 어젠가 그 방통위원이었던 그 김현인가 그년 또 저기 물러나면서 그 기자회견하면서 또 울었다지 않습니까? 뭐라더라? 무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통 까면서 이게 빨갱이들 특징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오세훈이도 빨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 사람이면 감정에 북받쳐서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감정 조절을 못 해가지고 울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얘나 오세훈이나 뭐 이준석이나 강용석이나 이런 새끼들은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고 했던 놈들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 조절 잘하지.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아니면 절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이 이득이 있겠다 할 때 눈물을 흘리고 그런 조절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요. 능력이 된다고. 그런데 운다? 특별한 그거 없이 운다는 거는 씨발 그러니까 감성이 호소한다는 거지. 감성팔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웃을 게 뭐가 있어? 아니 이렇게 지저분한 돈이나 기부금 삥단 치고 하는 이런 정도 수준의 인연이 뭐 힘들어요. 아니 생김새만 봐도 씨발 전혀 안 힘들게 생겼잖아요. 아니 이 얼굴이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아니 씨발 그 공사판에서 뭐 뭡니까 그 시멘트 씨발 10포대도 씨발 그 까대기로 올릴 수 있겠네. 얼굴 쌍판대기만 보면
근데 뭐 씨발 국회의원이 힘들어요 하면서 울어. 오세훈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준석이 그 새끼도 마찬가지고 강용석이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그 가가지고 와 아우 씨부랄 쓰레기들. 에이 씨부랄 쓰레기 새끼들아. 좌고 우고 씨발 그냥 다 쓰레기들밖에 없고 아유 씨부랄. 그나마 내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윤통하고 윤사단 때문에 제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은 이 나라가 지금 윤사단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씨발 벌써 지금 아까처럼 윤영찬이처럼 개딸들이 몰려와가지고 씨발 그래 깡패들하고 몰려와가지고 으슥한 골목에 데려가가지고 씨발 쑤시고 그러고 다녔을 거 아니냐고. 그냥 이제 판사 업무가 줄었는데 민사 1심이 127일이 더 걸리고 그러니까 4개월 더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사는 53일 거의 2달 가까이 더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판사 한 명 부담 14% 줄었는데도 사건 처리 기간은 갈수록 길어져. 이게 지금 문재인과 그 빨갱이 정권 5년의 대가입니다, 이게. 안전 때문에 눈물 한 방울 흘리는 사람 없게 만들겠다고 했던 새끼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여가지고 치안 공백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범죄자 새끼들이 지금 날뛰게 만들었죠. 재판 저급해는 질 세워라 내워라 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대편은 신속하게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이 판결 내리고 이게 지난 5년간의 결과물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깝치지 말고 나대지 말라고. 뭘 너희들이 윤통을 지켜. 니 한 몸이나 근사하세요, 씨부랄 것들아. 니가 안 나서주는 게 윤통 도와주는 거라고. 한심한 새끼들아. 그냥 조용히 응원만 해. 그리고 씨발 그래 좀 도우고 싶으면 그래 저 뭐 소위 그 보수라는 것들을 채널에 가가지고 나는 나야 씨발 어차피 뭐 그냥 듣보잡이니까 좀 조회수 많이 나오고 하는 데서 가가지고 제대로 내가 하는 말 좀 참고해가지고 제대로 좀 싸우라고 좀 조언을 해주든가 그 패널 나오는 것들이나 저 국민의힘 당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에휴 씨부랄 아무튼 어 이제 날씨가 많이 이제 기온이 좀 꺾일 것 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